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눈을 비비고 화장실에 가셨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몸속 신장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동안에도 꿈을 꾸는 동안에도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분리하고 수분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처리합니다. 대형 욕조로 따지면 거의 10개가 가득 차는 양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신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신장학회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고 그 가운데 무려 68%가 자신이 신장 질환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신장은 왜 소리 없이 망가지는지,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과일이 어떻게 신장의 시간을 되돌려주는지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오늘 4개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신장이 건강할 때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할 때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들입니다. 세 번째 여정은 오늘의 핵심, 신장을 되살리는 3가지 과일의 깊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여정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신장 관리의 함정,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신장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집안의 정수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초정밀 여과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 하나의 크기는 주먹만 합니다. 그 작은 장기 안에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여과 단위가 무려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100만 개의 네프론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된 영양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포들은 크레아틴인, 요소, 요산 같은 대사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신장은 이 노폐물들을 혈액에서 뽑아내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포도당, 전해질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섬세한 분리 작업이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붓지 않습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으로 맑고 거품이 없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발목이나 종아리가 저녁에 조금 붓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깨끗이 빠집니다. 이것이 신장이 제 몫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연함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갑니다. 신장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무엇을 느끼는가입니다. 경산에 사시는 서말순 어르신, 올해 71살이십니다. 젊으실 때부터 딸기 농사를 지으셨고 지금도 새벽에 밭에 나가십니다. 70이 넘었어도 일손이 부지런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눈꺼풀이 살짝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드셨습니다. 처음엔 베개 탓인 줄 아셨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것도, 밭일하다가 오후가 되면 발이 무거워지는 것도 그냥 나이 든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뜨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셔도 거품은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에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고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60% 수준이라고요. 서말순 어르신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다가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봐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질이 신장의 필터를 통과해서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혈액 안에 붙잡아 둡니다. 그 필터가 헐거워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소변이 거품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붓기입니다.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몸 안에 물이 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변이 붓고 저녁이 되면 발목과 종아리가 무거워집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고 오래 가면 부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안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 독소가 온몸에 돌면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피부 가려움증으로 나타납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무겁다면 신장을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네 번째는 혈압 변화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혈압을 올리거나 낮춥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이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신장이 그 원인일 수 있고 반대로 신장이 약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가운데 65살 이상이신 분들은 하나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마른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갈증 둔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없어서 마시지 않으면 신장은 계속 농축된 소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고 사구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에 6번에서 8번 시간을 정해두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수에 사시는 임병호 어르신 68살이십니다. 30년 넘게 바다에서 일하신 선장 출신이십니다. 짠 음식을 즐기셨고 배 위에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허리 아프면 진통제, 머리 아프면 진통제, 관절 쑤시면 진통제였습니다. 그분이 신장내과 전문의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신장이 이 모양입니까? 검사 결과를 보면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를 수년간 복용하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계열의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사구체 압력에 영향을 줍니다. 오래 드시면 신장이 조용히 손상됩니다. 증상이 없으니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호들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정으로 넘어갑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3가지 과일의 이야기입니다. 과일이 신장에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당이 많지 않나요? 과일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의문들은 나중에 4번째 여정에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신장이 아직 초기 혹은 중기 단계이신 분들, 혹은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미 만성 신장질환 3기 이상 진단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실천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과일의 여정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하나를 손에 들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과일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입니다. 펙틴은 소화되는 동안 겔처럼 걸쭉한 형태로 바뀝니다. 이 겔이 장 안에서 콜레스테롤과 독소, 특히 요독물질이라고 불리는 우레아나 크레아티닌, 전구 물질들을 흡착합니다. 흡착된 독소들은 대변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혈액 안에 쌓이기 전에 미리 걸러지는 것입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짐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미국 농식품화학지 2022년 연구에서 만성 신장질환 2기와 3기 환자들이 펙틴을 규칙적으로 섭취했을 때 혈중 요독물질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과에는 말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말산은 소변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구체에서 걸러지지 못한 칼슘이 결정화되어 사구체 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사과 껍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고 드십니다. 그런데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의 대부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신장의 미세 혈관에 쌓이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식초물이나 소금물로 꼼꼼히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신 뒤 30분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소화효소가 활발한 시간대에 펙틴이 가장 잘 흡수되어 독소 흡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고기 식사 직후에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펙틴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도 될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입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72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과다한 당분 섭취로 인한 당뇨와 반응이 심해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과일은 당이 많다고 해서 오래 안 드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껍질째 씻은 사과 반 개를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치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윤호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이 약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맛있는 게 몸에 좋다니 세상이 착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보면 그 색깔부터 남다릅니다. 저 짙은 보랏빛, 파란빛이 신장을 지키는 방패색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면 사구체의 미세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블루베리는 이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메인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일 150g의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증 지표인 C-리액티브 프로틴이 28% 감소했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영양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와 신장질환이 함께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소식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신장에 오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생과일이나 냉동 블루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건 블루베리는 당분 함량이 생과일의 3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과 췌장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시장에서 신선한 블루베리를 사셔서 냉동 보관하시고 조금씩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 15알에서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드시기 어려우시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에 요거트를 섞으면 신장을 위한 완벽한 아침 간식이 됩니다. 남원에 혼자 사시는 한 복순 어르신, 78살이십니다. 자녀들이 서울에 있어서 혼자 사십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고 신장 수치도 경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블루베리가 뭔지도 잘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검진에서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복순 어르신이 딸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엄마가 블루베리 먹고 몸이 좋아졌다. 니네 걱정 말아라. 자식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그것도 건강을 챙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배는 참 친숙한 과일입니다. 명절 제사상에도 오르고 아플 때 어머니가 배를 깎아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지혜 안에 과학이 있었습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무려 85%에서 87%에 달합니다. 배를 먹으면 몸 안에 수분이 천천히 공급됩니다. 그 수분 안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당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소르비톨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장 안의 수분을 유지시키고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면서 자연스러운 이뇨 효과를 냅니다.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수분이 순환됩니다. 배에는 아르부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아르부틴은 요로에 생기는 염증을 줄이고 세균이 방광과 요로 점막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요로 감염은 방치하면 신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요로도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조만식 어르신 72살이십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셨고 짜게 드시는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통풍도 있고 신장 수치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1시간 뒤에 배 반 개를 드시기 시작했고 3주 만에 밤마다 2~3번씩 화장실에 가시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셨고 요산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만식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는데 배 한 조각에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배를 드실 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배차입니다. 배 반 개를 얇게 썰어 냄비에 넣고 생강 2쪽과 물을 약간 더해 약불로 10분간 끓입니다. 이 차를 저녁에 한 잔 마시면 신장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잠자리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가 줄어듭니다. 손발이 차신 분들은 생강을 조금 더 넣으시면 좋습니다. 다만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에 손발이 많이 차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은 하루에 반 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박철근 어르신 66살이십니다. 20년 넘게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셨고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신장기능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고 나서야 진통제를 줄이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과는 아침에, 블루베리는 점심 후에, 배차는 저녁에 드시는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2달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박철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라겠습니까? 손주들 결혼식 건강하게 서 있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사과는 신장의 청소부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의 방패입니다. 배는 신장의 물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안내자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신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이제 4번째 여정입니다. 신장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 그리고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물론 수분 보충은 중요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충분할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 만성 신장 질환 3기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하루에 2.5리터 이상 드시면 신장이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몸 안에 고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 혹은 만성 신장 질환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하루 6컵에서 8컵이 적당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신 수분 섭취 기준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물도 신장에 맞게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5 이상이신 분들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6번에서 8번 정해진 시간에 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신장이 나쁘면 과일은 무조건 안 된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 분들, 만성 신장질환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을 일반적인 양으로 드셔도 됩니다. 사과 1개, 블루베리 15알에서 20알, 배 반 개, 이 정도는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60 사이, 만성 신장질환 3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와 배는 껍질을 벗기고 열을 가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면 칼륨이 줄어듭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10알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드시기를 권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 만성 신장질환 4기와 5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과일 섭취 전에 반드시 신장 전문 영양사와 의사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2단계에서는 칼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 허용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신장 질환은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만 걸린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진통제, 감기약, 한약, 건강기능식품도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계열, 나프록센 계열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신장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오래 드시면 신장이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2024년 국제신장학회인 KDIGO에서 만성 신장질환 진단 기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존에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하나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EGFR, 즉 추정 사구체 여과율을 2021년에 개정된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정상 판정을 받았던 분들 중 약 15%가 재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몇 년 전에 신장검사에서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더라도 지금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진단 기준 자체가 더 정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장이 나빠지면 심장도 나빠집니다. 대한심장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건강한 사람의 3.5배에 달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쌓이고 혈관이 굳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서 투석이 필요해지기 전에 심장질환으로 먼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이 통계를 설명해 줍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것이고 심장을 지키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과일은 신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의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도 깨끗이 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심장 미세혈관도 보호합니다. 배 수분과 아르부틴은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지키는 일입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줄이세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 가까이 됩니다. 김치, 된장국, 간장 양념. 각각 조금씩이지만 합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니 한두 조각으로 줄이고 양념은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단백질을 조절하세요.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체중 1kg당 하루 1.2g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0.8g으로 줄이고 붉은 고기 대신 생선, 두부, 달걀을 선택하세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많이 생성되고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드세요.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쑤실 때마다 진통제에 손이 가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산책으로 대신하세요. 통증이 심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6달에 한 번이 좋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기 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4개의 여정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에서 우리는 신장이 하루에 180리터 혈액을 걸러내는 조용한 공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여정에서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들, 소변 거품과 부종과 피로감, 그리고 나이 든 후에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세 번째 여정에서 사과의 펙틴이 혈액 속 요독물질을 줄이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신장 미세혈관을 지키고 배의 아르부틴이 요로염증을 막아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여정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롭다는 것, 신장 질환 진단 기준이 최근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 그리고 신장과 심장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당장 이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껍질 씻은 사과 반 개를 드십시오. 점심이나 오후에 블루베리 15알을 간식으로 드십시오.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배 반 개를 드시거나 배차 한 잔을 드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재료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자기를 아껴주는 만큼 되돌려줍니다. 신장은 평생 소리 없이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장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차례입니다. 사과 1개, 블루베리 1줌, 배 반쪽. 이 작은 선물이 신장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가족들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 있고 싶으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신장 걱정이 있으신 분께 꼭 전해주세요. 그분의 신장을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이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신장이 맑고 건강하게 일하기에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사과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왜 신장에 특별히 좋은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신장이 혈액을 걸러낼 때 가장 힘든 노폐물 중 하나가 요독물질입니다. 요독물질은 단백질이 분해된 후 남는 찌꺼기입니다.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그리고 인산 같은 것들입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 안에 너무 많이 쌓이면 온몸이 피로하고 피부가 가렵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신장이 바로 이 요독물질들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많은 혈액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 안에 들어있는 펙틴은 이 요독물질의 일부를 신장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잡아칩니다.
장 안에서 겔 형태로 변한 팩틴이 마치 스펀지처럼 독소를 흡착해서 대변과 함께 배출시킵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짐의 일부가 미리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 해독 경로라고 합니다. 신장만이 해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도 함께 해독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팩틴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담즙산이 분비됩니다. 이 담즙산의 일부는 장에서 재흡수되어 다시 간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 같은 독소도 함께 재흡수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결국 신장이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팩틴이 이 담즙산에 달라붙어서 재흡수를 방해합니다. 담즙산이 대변으로 배출되면 암모니아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신장의 짐이 또 하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과를 아침에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거나 오븐에 구우면 팩틴 구조가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장이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살짝 데운 사과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계피를 살짝 뿌려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파는 사과 주스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시판 사과 주스는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착즙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과당 함량만 높아진 상태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요산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주스를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갈아서 따뜻한 물과 1:1 비율로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 반 개를 갈아서 따뜻한 물 반 컵에 섞으면 신장에 부담 없는 사과 음료가 완성됩니다. 사과는요, 곱을 섞으면 신장에 부담 없는 사과 음료가 됩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69살에 신장 기능이 정상의 65%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가리기 힘드셔서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껍질째 한 개만 드세요. 그것만 지켜보세요. 2달 후에 그분이 오셨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변 거품이 줄었고 아침 얼굴 붓기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실은 저도 그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이제 블루베리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신장에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신선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용출되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어떻게 신장을 지키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아주 작은 시핏줄들이 얽혀 만들어진 필터입니다. 이 시핏줄들은 매우 가늘고 섬세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몸 안에 염증이 있으면 이 시핏줄들이 손상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활성탄소가 시핏줄 세포막을 공격합니다. 세포막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시킵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신장 시핏줄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 신호를 줄이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으로 따지면 혈관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고 맛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블루베리가 인슐린 저항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영양소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혈당이 불안정하고 혈관에 당이 쌓여서 신장 실핏줄이 손상됩니다. 블루베리가 이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선하게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하루에 15알에서 20알을 매일 드시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요거트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에서 독소가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과 요거트의 유익균이 함께 작용하면 신장으로 향하는 독소 부담이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블루베리를 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합니다. 블루베리 냉동 제품을 실온에서 해동한 뒤 꿀 한 방울만 넣어 으깨면 잼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은 상태의 이 잼을 통곡물 식빵 한 조각에 발라 드시면 아침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시판 블루베리 잼은 신장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꼭 직접 만들어 드십시오. 그리고 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배가 신장에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배 안에는 퀘르세틴도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사과 껍질에도 들어있지만 배에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알도스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신장 세포 안에 소르비톨이 축적되어 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서 이 경로를 통한 신장 손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퀘르세틴이 이 효소를 억제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배는 또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으면 장 안의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고 신장이 이 독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배의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독소가 빨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신장의 짐을 장 쪽에서 덜어주는 것입니다. 배를 드실 때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몸이 평소에 차신 분들, 설사가 잦으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차처럼 가볍게 끓여서 드시면 찬 성질이 줄어들면서 소화 흡수도 더 잘 됩니다. 특히 저녁에 드실 때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처럼 이 세 가지 과일은 서로 보완합니다. 사과는 독소를 장에서 미리 제거하고, 블루베리는 신장 실핏줄을 보호하고, 배는 수분을 부드럽게 순환시키고 요로를 청소합니다. 아침에 사과, 낮에 블루베리, 저녁에 배. 이 리듬이 신장에게는 하루의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신장의 여정을 걷다 보니 중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만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 신장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혈압과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실핏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손상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사고체에 당이 쌓여 신장이 굳어갑니다. 약을 제때 드시고 병원 검진을 빠지지 않는 것이 신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그런데 진통제 이야기는 다릅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쑤실 때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즉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단기적으로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혹은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면 신장 사고체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세포가 손상됩니다. 이것이 허리 통증에 약을 달고 사신 임병호 어르신 신장이 나빠진 주된 이유였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먼저 따뜻한 찜질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근육 경직이 풀립니다. 가볍게 걷는 것도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해서 신장에 덜 부담되는 약을 처방받으세요. 무조건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드시라는 것입니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관절이나 허리 때문에 혹은 기력 보충을 위해 한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한약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약을 오래 드실 때는 중간중간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에 좋다는 것, 기력 회복에 좋다는 것, 면역력에 좋다는 것, 이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일부 제품은 실제로 효과가 있지만 일부는 신장에 처리해야 할 성분을 과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물 마시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 만성 신장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6컵에서 8컵, 약 1,500ml에서 2,000ml가 적당합니다. 이것을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취침 전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은 취침 전입니다.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밤사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한 모금에서 2모금 정도만 드시고 충분히 자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도 수면의 질에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드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땀이 적게 나지만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져 폐와 피부를 통한 수분 손실이 생깁니다. 계절에 맞게, 활동량에 맞게 수분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커피 자체는 적당량이라면 신장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하루에 1잔이나 2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거나 크림을 많이 넣으면 당과 포화지방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블랙커피나 설탕 없이 우유만 조금 넣은 커피가 신장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녹차는 신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2잔 정도의 따뜻한 녹차는 신장에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으로 인한 이뇨작용이 과해져 오히려 수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장기가 심장이라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분비되는 에리트로포이틴이라는 호르몬이 적혈구 생성을 자극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빈혈이 옵니다. 그러면 심장이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신장이 나빠져 심장도 힘들어지는 또 하나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피로감이 심하고 숨이 쉽게 차고 얼굴이 창백하다면 신장 기능과 함께 빈혈 여부도 함께 검사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2가지는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컵을 드시세요. 자는 동안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신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30분 뒤에 껍질 씻은 사과 반 개에서 1개를 드세요. 이것이 하루 신장 보호의 첫 단추입니다. 점심 전후입니다. 오전 중에 물 1~2컵을 더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 블루베리 15알에서 20알을 간식으로 드세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는 싱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식사 1시간 후에 배 반 개를 드시거나 따뜻한 배차 1잔을 드세요. 자기 전 1시간 이내에는 물을 조금만 드세요.
이 루틴을 2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소변 거품이 줄고 아침 눈붓기가 가라앉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고마워라고요. 우리 여러분 중에 이미 신장 관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신장은 어느 장기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아직 투석 전 단계라면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면 기능이 안정되거나 일부 회복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함께 치료하셔야 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리고 일상의 식탁에서 작은 변화가 쌓일 때 신장은 조용히 응답합니다. 노래를 들어보세요. 어쩌면 신장과는 관련이 없지만 평소에 불러서 좋아하셨던 노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6달에 한 번, 그렇지 않은 분들도 1년에 한 번은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트륨, 칼륨, 인산, 단백질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세요. 소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5g 이하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소금 모두 포함입니다. 짜게 드시면 신장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칼륨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칼륨은 채소, 과일,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정상이면 과잉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안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 리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 심장질환 3기 이상이신 분들은 칼륨이 높은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채소는 물에 삶거나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인산은 가공식품,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인산이 혈액 안에 쌓여서 혈관벽에 달라붙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치즈, 탄산음료는 가능한 한 줄이세요. 단백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에 맞게 조절하세요. 완전히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적당량을 좋은 종류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을 위해 운동을 해도 되나요? 운동은 신장이 좋습니다. 단 격렬한 운동은 삼가세요. 격렬한 운동은 근육에서 많은 크레아티닌을 만들어내고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빠르게 걷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합니다.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움직임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부담 없이 전신 혈액순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동네 수영장을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에 좋다는 영양제나 보충제를 드셔도 되나요? 이 질문은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시중에 신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 중에는 신장에 처리해야 할 성분을 오히려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량 비타민C는 신장에서 옥살산으로 변환될 수 있어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크레아틴 보충제는 운동 능력 향상에 쓰이지만 신장에 처리해야 할 크레아티닌을 늘립니다. 반면에 오메가3 지방산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해서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는 음식으로 드세요.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어떤 보충제도 의사의 확인 없이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지금까지 지나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신장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일 겁니다. 어떤 이유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꾸준히 들이면 신장도 꾸준히 응답합니다. 우리 손주들 곁에서, 자녀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신장을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도 다 이겨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 후에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 배차 한 잔, 여기에 물을 충분히, 소금은 조금 줄이고 진통제는 신중하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신장 지킴이 루틴입니다.